혹시 저녁 식사 후 아무렇지 않게 먹은 작은 견과류 몇 알이 그날 밤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과장이 아니라 30년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뇌 건강에 좋다, 심장에도 좋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잠이 잘 온다는 이유로 호두나 아몬드 몇 알을 습관처럼 드시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한 채 발견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 10명 중 3명은 잠자는 동안 발병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위험한데 바로 몇 시간 전 먹은 음식이 혈압과 혈액 점도를 바꿔 놓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린 과일과 함께 먹은 호두가 혈중 지방을 2배로 높이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뇌혈관을 막는 피떡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허혈성 뇌졸중, 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죠. 여러분은 혹시 한밤중 심장이 두근거려 잠에서 깬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어지럽고 불안해서 화장실로 달려간 적은요? 그냥 나이 탓, 날씨 탓이라고 넘기셨다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의 혈관 질환을 치료해 온 내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매일같이 응급실에서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환자들을 마주하다 보면 의사라는 직업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묻는 순간입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은 견과류는 무조건 좋다라는 통념을 환자분들께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기억력에도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 중 상당수가 전날 저녁 견과류와 말린 과일을 즐겨 먹던 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제 양심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영양학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식품도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 혈압과 혈관 탄력이 떨어진 시점에서 저녁 늦게 먹는 견과류는 뇌혈관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불편한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무시한다면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지 못하는 건 바로 우리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이모 어르신은 늘 건강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하고 기름진 음식은 멀리하며 정기 검진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분은 100살까지 문제없겠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단 하나의 습관이 그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르신은 잠이 잘 온다는 이유로 매일 저녁 말린 과일과 호두 몇 알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심장에도 좋다는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가족들은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달려간 순간 어르신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다행히 바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먹은 견과류와 말린 과일이 혈중 지방을 단숨에 2배로 끌어올려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졌던 겁니다. 그 결과 뇌혈관에 피떡이 생길 뻔했고 실제로 뇌졸중 전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의사로서 검사지를 보며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갑자기 두근거림과 식은땀으로 잠에서 깬 적이 있나요? 혹은 이유 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린 적이 있나요? 혹시 그것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뇌졸중의 조용한 경고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모 어르신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혈액 검사가 곧바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상 수치보다 2배 이상 상승한 중성지방 혈액이 끈적해져 있다는 신호인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당 역시 밤새 높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혈액 속을 흐르는 강물이 맑아야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을 전달할 수 있는데 어르신의 혈액은 마치 진흙탕처럼 탁해진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변화가 불과 몇 시간, 즉 저녁 한 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도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방과 당이 많은 음식을 밤늦게 섭취하면 수면 중 혈압 변동이 커지고 혈전 형성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30%가 잠든 새벽 시간대에 발병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검사 이미지를 보여주며 저는 어르신의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혈관 속의 작은 응고 덩어리, 이른바 피떡이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쓰러진 뒤 10분만 늦게 발견되었다면 지금쯤 반신불수로 누워 계실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치는 숫자일 뿐이지만 그 뒤에는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위험이 단지 잠들기 전 먹은 견과류 몇 알 때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병실에 들어선 순간 어르신의 아내는 차가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 나랑 마트도 다녀오고 웃으면서 저녁도 같이 먹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그 목소리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스스로를 책망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건강 챙기신다고 견과류 먹을 때마다 저도 좋다고 응원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런 위험을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다면 어제 저녁이라도 말렸을 텐데.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환자를 살려냈다는 안도감보다도 가족들이 겪는 공포와 죄책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병원 복도는 침묵 속에서 한없이 길게 느껴졌고 흘러내리는 가족들의 눈물은 어르신의 혈관 속에서 일어났던 위기의 순간과 겹쳐 보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던 음식이 오히려 삶을 위협하는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잔혹한 진실 앞에서 가족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건강식으로 믿습니다. 실제로 호두, 아몬드, 캐슈넛에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과 양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늦은 저녁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사이 혈압이 더 크게 출렁이고 새벽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때 지방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쉽게 형성됩니다. 마치 밤새 고속도로에 진흙을 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달릴 수 없듯 피가 막혀버리는 것이죠. 둘째, 건강하니까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정보는 맞지만 좋은 음식은 언제 먹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저녁 늦게 견과류를 섭취할 경우 혈당과 중성지방이 급격히 오르면서 뇌졸중 위험이 배가 됩니다. 셋째, 말린 과일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달콤한 말린 과일은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 견과류와 결합될 경우 지방 플러스 당이라는 최악의 조합을 만듭니다. 이 조합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혈관 내벽에 미세 손상을 줍니다. 손상된 벽에 피떡이 달라붙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뇌졸중의 씨앗이 됩니다. 결국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시간, 잘못된 조합, 잘못된 믿음이 생사를 가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왜 우리는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이 주장이 단순한 개인 경험일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대한심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늦은 저녁에 지방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 고혈압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야간 뇌졸중 위험이 2.8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10년간 20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저녁 8시 이후 견과류와 말린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그룹은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3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새벽 시간대의 혈압 변동성입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새벽 3시, 6시 사이 혈압이 가장 불안정하게 출렁이며
이때 혈액 점도가 높아진 환자들이 뇌졸중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침에는 약이 되고 밤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견과류가 원래는 혈관의 청소부라 불릴 만큼 좋은 역할을 하지만 잘못된 시간대에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을 막는 벽돌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리듬과 식습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습관을 고친다면 기적 같은 반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72세 박모 어르신은 평생 동안 견과류는 심장에 좋다라는 믿음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녁마다 호두와 아몬드를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온 뒤에야 그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 덕분에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지만 그 후로는 두려움 때문에 견과류 자체를 아예 끊어버리셨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견과류를 완전히 배제하자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 부족이 나타난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시 올라가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를 찾아오신 어르신께 저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먹는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아닌 아침 식사 직후 하루 20g 약 한 줌의 아몬드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또 말린 과일 대신 블루베리와 같은 생과일을 곁들이게 했죠. 단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40% 가까이 낮아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은 다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저녁마다 불안에 떨지 않고 아침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 역시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견과류는 독도, 약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생사를 가르는 칼날이 될 수도 있고 혈관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진실은 병원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병원에서 듣지 못했을까요? 답은 안타깝지만 명확합니다. 병원과 제약회사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은 뛰어나지만 여전히 약 처방과 치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예방과 생활습관 교정은 부수적인 영역으로 밀려나 있죠. 견과류 섭취 시간처럼 생활 속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지침은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줄이는 일이 됩니다. 환자가 줄면 약을 처방할 기회도 줄고 제약사의 매출도 감소하겠죠. 바로 이 구조적 모순이 우리가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미국 내 심장 전문 클리닉의 70% 이상이 환자들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는 경고는 해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약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불이 난 집에 뿌리는 소화기일 뿐입니다. 불씨를 만든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또 불이 납니다. 견과류는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은 불씨가 되어 언젠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불편한 진실을 숨기는 시스템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삶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뇌졸중은 전 세계 사망 원인 2위, 우리나라 노인 사망 원인 1위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단 한 번의 뇌졸중이 수명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까지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뇌졸중 생존자의 60% 이상이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살아도 예전처럼 걷지 못하고 가족과 대화하지 못하고 스스로 밥조차 먹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휠체어에 의지해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시고 손주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이 흘리는 눈물. 한순간의 습관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보며 저 역시 의사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죄책감까지 느낀 적이 많습니다. 더 슬픈 건 이런 상황의 상당수가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작은 한 줌 견과류가 누군가의 남은 인생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 숫자로만 보면 차가운 데이터일 뿐이지만 그 속에는 한 가정의 웃음과 미래가 사라진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 때문에 오히려 삶이 무너지는 아이러니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5세 김모 어르신은 나는 건강 관리 잘한다는 자부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5km 걷기, 주 3회 수영,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빼놓지 않고 챙겨 먹는 영양제까지.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하지만 딱 하나, 어르신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녁 늦게 먹는 견과류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저녁보다는 아침에 드시라고 조언했지만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 호두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내가 이 나이까지 버틴 것도 그 덕분이야. 그 자신감은 무너지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어르신은 자다 말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좌측 뇌혈관이 막힌 상태였고 재빠른 수술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반신은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걷던 공원길은 이제 간병인 손에 이끌려 겨우 몇 걸음 나서는 수준이 되었고 가장 사랑하던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눈물은 끊임없이 흘렀고 어르신은 침대에 누운 채 내가 조금만 말을 들었더라면 이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습관 하나를 바꾸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같은 습관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몸에 좋은 건 챙겨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시간과 방법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녁에 TV 보며 손에 닿는 간식 대신 아침 식탁에 견과류를 올려두는 단순한 행동조차 막상 실천하려면 의외로 힘들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익숙함의 중독성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은 뇌 속에서 자동화된 신호로 굳어져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길 위에 바퀴 자국이 패인 것처럼 뇌는 늘 가던 방향으로 행동을 이끌어버리죠. 둘째, 잘못된 믿음입니다. 좋은 음식은 언제 먹어도 좋다라는 단순한 상식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합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이웃이 그거 좋아, 많이 먹으라고 응원할 때 그 습관을 버리긴 더 어려워집니다. 셋째, 즉각적 보상입니다. 저녁에 견과류를 먹으면 포만감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며 수면이 잘 오는 듯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다음날 아침 혹은 몇 년 뒤에야 모습을 드러납니다. 눈앞의 달콤함이 먼 미래의 위험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알면서도 못 고치겠다는 환자를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의사로서 지식과 데이터를 보여주어도 결국 생활 속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습관을 바꾸는 건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질적인 벽을 깨뜨릴 수 있는 실전 방법은 무엇일까요? 견과류는 완전히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침 식탁에 올려라. 저녁이 아니라 아침 식사 직후 하루 한 줌 약 20g의 아몬드, 호두, 캐슈넛을 섭취하는 겁니다. 아침에 먹으면 낮 동안 활동으로 에너지가 소모되고 혈당 지질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견과류 섭취는 오전이 가장 적절하다고 권고합니다. 둘째, 말린 과일 대신 생과일과 함께. 말린 과일은 당분이 농축돼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대신 블루베리, 딸기, 사과 같은 생과일과 함께 먹으면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뇌혈관을 보호합니다. 셋째, 간식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TV 보며 무심코 집어먹는 간식이 아니라 아침 식사나 점심 샐러드에 곁들여 드세요. 샐러드에 아몬드를 넣거나 오트밀에 호두를 곁들이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배가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하루 20g의 견과류를 아침, 점심 식사에 포함한 그룹이
같은 양을 저녁 늦게 간식으로 먹은 그룹보다 혈중 지질 수치가 35% 더 안정적이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 습관이 1개월, 1년 쌓이면 혈관 나이는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만 바꾸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다른 요소도 필요할까요? 음식만으로는 뇌졸중 위험을 완전히 줄일 수 없습니다. 혈관 건강은 운동, 수면, 생활 환경이 함께 어우러져야 지켜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은 강물과 같다. 물줄기가 흐르려면 주변 환경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하루 30분 걷기.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에게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복잡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혈압은 안정되고 혈액은 맑아집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1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40% 감소했습니다. 둘째, 수면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스마트폰 불빛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높이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수면이 얕아지면 새벽 시간대 혈압 변동성이 커져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잠들기 전 1시간 디지털 디톡스를 습관화하면 혈관에도 휴식이 찾아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 분노, 불안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가장 큰 적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순간 뇌혈관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깁니다. 명상, 호흡 훈련 혹은 단순히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내려갑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견과류를 언제 먹을지 고민하기 전에 오늘 걸었는지 제대로 잤는지 마음은 편안한지 점검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지켜져야 식습관의 변화가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여전히 내면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과연 그들의 마음속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김모 어르신은 뇌졸중을 겪은 뒤 살아났지만 예전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고 말도 예전처럼 매끄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진료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밥숟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니 스스로 무가치해진 기분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손주에게 책을 읽어주고 놀아줬는데 이제는 제 얼굴을 알아볼까 두렵습니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화장실 가다 쓰러졌던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늘 불안해요. 혹시 오늘 밤에도 다시 쓰러질까봐 옆에 누워 자면서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뇌졸중의 고통은 단순히 환자의 신체에만 남지 않습니다. 환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고 가족들의 일상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삶의 존엄과 관계, 행복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무거운 굴레입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작은 빛은 있습니다. 그 빛은 언제나 작은 변화의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작은 실천이 환자와 가족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습관을 완전히 뒤집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꾸십시오. 그 한 가지가 생명을 구합니다. 첫째, 견과류 위치 바꾸기. 대부분 저녁에 TV 보며 무심코 먹는 이유는 바로 거실 탁자 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자리를 바꿔보세요. 거실이 아닌 아침 식탁 위에 올려두면 자연스럽게 아침에 챙기게 됩니다. 둘째, 하루 기록하기. 견과류를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작은 수첩에 적어보세요. 눈으로 확인하면 습관을 점검하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서 음식 기록을 한 그룹이 하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관리 성공률이 2.3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작은 목표 세우기. 한 달 동안 저녁에는 절대 안 먹는다 같은 거창한 결심 대신 이번 주는 3일만 아침에 먹어보자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커지고 그 힘이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저는 이를 환자들에게 혈관 다이어리라고 부릅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한 환자분은 3개월 만에 혈압 약을 줄이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하루가 더 가벼워졌어요. 그렇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내일의 뇌졸중을 막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의학적으로 수치가 개선되는 걸까요? 박모 어르신은 뇌졸중 이후 두려움에 떨며 저를 찾으셨던 분입니다. 처음 진료에서 혈중 중성지방은 230mg DL/LDL, 콜레스테롤은 170mg DL로 정상 범위를 크게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원칙만 부탁드렸습니다. 저녁 대신 아침에 하루 한 줌만. 3개월 후 재검사 날 수치 변화를 본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중성지방은 230g DL에서 135mg DL로 40% 감소하였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70에서 115mg DL로 32% 감소. 그리고 혈압은 150, 95에서 125, 8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수치가 그저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환자의 삶이 달라진 현실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더 이상 밤마다 불안에 떨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안전하다는 안도감을 느끼셨습니다. 걷는 걸음도 가벼워졌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견과류를 아침, 점심에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뇌졸중 위험이 25%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죠. 반대로 저녁 늦게 먹은 그룹은 오히려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젊게 만들며 삶을 다시 지켜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곁에서 지켜본 의사로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늦게 병원에 도착해 손쓸 수 없었던 환자들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제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견과류 몇 알, 말린 과일 몇 조각. 겉보기에 아무렇지 않은 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려줬다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의사생활 초반에는 견과류는 무조건 좋다라는 통념을 환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영양학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었고 학회에서도 강조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환자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교과서 속 문장 뒤에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생사를 가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환자들이 몰라서 쓰러지는 일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고백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사로서의 길을 걸은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깨달음 속에서 변화된 환자와 가족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몇 달 전만 해도 화장실에서 쓰러져 가족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이모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딸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예전엔 잠들기 전 혹시 오늘 밤에도 또 쓰러지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에 시달리셨지만 지금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는 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의 손을 붙잡고 눈물 짓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식탁을 차리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와 그림책을 읽고 놀이터를 걸으며 예전처럼 따뜻한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였던 박 어르신은 이제는 저녁에 견과류가 아니라 따뜻한 허브차를 마신다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혈액 수치가 개선되면서 혈압약도 줄였고 무엇보다 마음속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라는 것을요. 그 변화가 환자에게는 건강을, 가족에게는 웃음을, 삶 전체에는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단 하루만 해도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생명을 위협하는 습관을 바꾸는 건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녁 대신 아침에 간식이 아닌 식사의 일부로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혈관은 젊어지고 삶은 다시 빛을 되찾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저녁 거실 탁자 위에 있던 견과류를 아침 식탁 위로 옮겨 두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가족과 함께 건강한 한 줌을 나누어 드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저에게 힘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다짐의 표시가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녁 대신 아침,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이 바로 새로운 습관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